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전형적으로 좀 계란형 얼굴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아래턱이 너무 자기는 돌출이 되어있다, 주걱턱처럼 보인다, 을 통해 가지고 주걱턱 경향이 거의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치료를 왜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환자분들을 진료하시다 보면 이 얼굴형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많죠. 예. 저희 병원이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일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 프로파일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해가지고 전문 치료를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얼굴이 긴데 이거를 뭐 교정적으로 고칠 수가 있나요? 사각통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돌출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고민을 토로를 하시면서 오시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치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치료를 할 수 있으면은 뭐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실제로 이렇게 얼굴형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치과를 굉장히 많이 오시는군요. 굉장히 많고 굉장히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원장님, 이제까지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배우셨을 텐데 이런 얼굴형이면 좀 매력이 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뭐 흔히 김태희라든지 연예인 중에서 유나 씨라든지 이런 분들 좀 전형적으로 좀 계란형 얼굴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조금 다양한 얼굴형이 사람마다 제각각이잖아요. 이게 뭐 계란형도 있을 수가 있고 약간 긴형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사각턱이 약간 있고 강대가 조금 부각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동글동글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각각의 개별적인 그런 형태들이 나름대로 매력적인 조합이다 싶으면 그게 인정을 받고 또 조명을 받고 인기도 끄는 것 같아요. 요새는 개개인의 매력이 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얼굴형이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조금 자연스럽게 얼굴형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모델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턱관절 진료 볼 때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모델인데요. 요거를 보면은 턱 관절이 얼굴이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턱뼈 자체가 이렇게 그냥 생긴 양상이다 그러면은 치과적으로는 어떻게 고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은 성형외과를 가셔야 된다, 아니면 양악 수술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단순히 이쪽에 어금니를 약간 눌러줘 가지고 살짝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거를 회전을 시킬 수가 있다면은 긴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는 치아적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과에서도 어느 정도의 얼굴 형태, 즉 하안무의 길이를 조금 짧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교정적인 방법을 병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그 어금니가 돌출되어 있는 형태. 어금니가 돌출이라기보다는 어금니에 비해서 앞니가 너무 아래쪽으로 처져 있는 경우에는 어금니를 아파한다고 합니다. 쭉 눌러주게 되면은 어금니끼리 살짝 더 닿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앞니가 들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래의 턱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하안무의 길이가 약간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교정적으로 혹은 어금니를 낮추는 보철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거죠. 물론 턱관절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진료고 굉장히 진단을 잘 해줘야 됩니다. 얼굴이 조금 길어도 이게 치과에서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 거네요? 있습니다. 그러면 교정으로 얼굴형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나요? 이게 골격적인 문제라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악이라든지 이런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성형외과를 필요로 하겠지만 그거 말고 이게 단순히 치아적으로 치아가 비대칭으로 틀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비대칭이 왔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교정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옆모습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이 중안모랑 하안모의 요 부분이 많이 조금 부각이 되어 있다, 즉 돌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교정적인 방법 혹은 치아만 이제 뻗어져 나와 있는 경우에는 치아 성형을 통해서도 충분히 치아 각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돌출의 정도를 조금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치과에서도 얼굴형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치료에 집중을 해가지고 뭐 스마일 라인을 개선을 하고 얼굴의 형태, 프로파일을 조금 바꿔주고 그런 치료가 치과에서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정으로 얼굴형이 개선된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그럼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드라마틱한 사진은 보통 이제 옆모습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치과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설명드린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비발치 교정으로 진행을 했던 환자입니다. 인비절라인을 진행을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플렉스가 아래턱이 너무 자기는 돌출이 되어 있다, 주걱턱처럼 보인다, 이게 이제 컴플렉스였는데 비발치 교정을 통해 가지고 아래쪽에는 치아를 전체적으로 뒤로 밀었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치아의 각도와 위치의 변화만으로도 아래쪽 입술이 꽤나 많이 최소한 1.5mm 정도는 들어가가지고 주걱턱 경향이 거의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발치 교정을 진행을 한 환자였습니다. 발치라는 이유가 단순히 이제 돌출을 없애기 위한 발치가 아니었고 치아를 담기에는 악궁, 즉 치아 그릇의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배열을 도모를 하기 위해서 치아를 발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 교정을 끝내가지고 옆에서 프로파일을 봤을 때 이 환자분이 딱 원하시는 만큼의 돌출 개선이 이루어진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교정 말고도 임플란트로도 얼굴형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앞니뿐만이 아니고 특히 어금니가 없으셔가지고 여기가 완전 붕괴된 분, 저희가 이제 고경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턱의 이제 높이라든지 위치를 잡아주는 건 사실 치아거든요. 근데 이 치아가 없어지게 돼버리면은 턱이 갈 수 있는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무너지게 돼버립니다. 굉장히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틀니를 하신 분들을 보면은 틀니를 빼고 나면 굉장히 합주기입이 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무치약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통해 가지고 어금니로 회복을 해주게 되면은 얼굴이 짧아졌던 중안모랑 하안모가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굉장히 15년에서 20년은 젊어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최소한 15mm, 20mm 정도는 중안모가 이제 짧아져 있었던 경우였었는데 전체 임플란트를 통해 가지고 원래 가지고 계셨던 페이스 프로파일을 회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임플란트로도 이렇게 얼굴형이 개선이 될 수가 있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원장님, 아까 발치, 비발치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것도 얼굴형에 영향을 주나요? 발치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많이 치아를 뒤로 넣겠다, 즉 많이 돌출을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때 발치 교정을 많이 선택을 하고는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게 발치를 하느냐 마느냐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기는 한데요. 발치를 했을 때와 비발치를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은 만약에 두 가지 옵션이 있으면은 당연히 발치를 했을 때가 조금 더 옆에서 봤을 때 돌출도를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정확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고 내가 발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두 가지 옵션이 다 있느냐, 그러면은 장단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나가지고 고심을 하시고 환자분들마다 개별적인 상황이랑 원하는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런데 원장님,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교정이나 이런 치료를 받고 나서 뭐 얼굴이 움푹 패인 땅콩형이 됐다, 길어졌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땅콩형이 됐다는 게 보통 옆면에서 봤을 때 중안모의 함몰, 여기가 이제 움푹 패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발치 교정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 발치가 정말 무조건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이제 발치를 그런데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고 무조건 발치를 하게 되면은 너무 과도하게 치아를 뒤로 끌어버리는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치아가 너무 뒤로 가거나 아니면 치아 각도가 너무 죽어서 옥리가 되거나 이러면서 이쪽에 서포트가 부족해지면서 약간 땅콩 형태가 되거나 움푹 꺼진 형태, 아니면은 앞면에서 봤을 때 너무 좀 늙어 보이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 오늘 내용 총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일 라인이라든지 얼굴 형태라든지 이런 프로파일을 잡는 방법은 치과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치료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골격적인 문제라면 성형외과를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성형외과를 다녀오셨거나 치과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치과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돌출입이라든지 치아와 관련된 긴 얼굴, 치아와 관련된 비대칭,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본인의 이제 골격적인 부분은 치과에 오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성형외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셔도 괜찮지만, 진단을 이제 골고루 이제 다 받아보시고 나가지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보시고 나서 내가 어떤 치료를 왜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